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기가 아닌 장비에 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나 무기는 아니지만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카모프 KA-32 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헬기가 뭔지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헬기는 과거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대신해서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헬기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는 총 55대의 KA-32 헬기가 운용 중이지만 특히 가장 많이 운용하는 곳은 바로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총 29대의 KA-32를 보유하고 있고 이 헬기들을 사용해서 주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KA-32는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더 운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나치게 비싼 부품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은 KA-32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조만간 점진적으로 퇴역시킬 생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대부분의 장비가 지금 점진적으로 퇴역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가 퇴역하기도 했죠. 현재 러시아 장비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는 도입 비용은 싸지만 러시아가 지나치게 부품 가격을 높게 불러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운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KA-32도 들여올 때는 대당 100억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용한 유지보수비가 기체 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은 점진적으로 KA-32를 퇴역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A-32를 어떤 헬기로 교체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수리온이라는 국산 헬기가 있고 실제로 수리온 헬기를 생산하는 카이에서는 KA-32를 수리온으로 교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수리온이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용 헬기로 적합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재원만 보고 있으면 수리온으로 KA-32를 대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엔진 출력은 KA-32가 2200마력급 엔진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수리온은 1900마력급 엔진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담수 능력. 그러니까 헬기에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보면 KA-32는 3000리터이고 수리온은 2000리터로 수리온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가을에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이 산불 발생 시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을 넓게 퍼뜨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KA-32의 특징이 동축 반전 로터를 가지고 있어서 출력에 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열악한 기상환경에서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리온은 이런 열악한 기상환경에서는 제대로 산불 진화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에 기존부터 많은 사람이 수리온으로 KA-32를 대체하는 걸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산림청은 KA-32를 대체할 헬기를 선정하고 도입 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림청이 KA-32의 대체로 도입하고 있는 헬기는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S-64E입니다.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에게는 군용 버전인 CH-54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스카이 크레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현재 이 헬기는 삼성에서 운영하던 밀-26 헬기가 이제는 국내에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헬기 중에 가장 대형 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헬기로 KA-32를 대체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는 1962년에 개발되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단종된 헬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S-64E는 중고 헬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헬기 조종사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산림청 헬기 조종사들입니다. 산림청 헬기 조종사들은 야간이나 특히 강력한 강풍이 불 때도 산불 진화를 해야 해서 비행해야 하므로 우리 산림청 조종사들이 가장 위험한 비행을 하는 건데요. 이런 위험한 임무에 낡은 헬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 헬기의 군용 버전은 1991년에 단종되었지만 의외로 민간 버전은 여전히 생산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헬기는 헬기 개발의 명문인 시코르스키사에서 개발한 헬기이지만 지금은 민간 회사인 에릭슨이 인수해서 민간 버전을 여전히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S-64E는 중고가 아닌 새로 생산된 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회사의 생산력인데요. 이 회사의 헬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적어서 그 생산량이 극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우리가 적절한 수량의 S-64E 헬기를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용 최신 버전은 조종석도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도표를 보시면 S-64 헬기들의 기령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3호기 도입 후에 4호기부터는 KA-32를 대체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ES-64E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 7번째 기체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그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은 작년 2022년 동해 강릉 산불 이후에 KA-31을 S-64A로 대체할 것으로 공식 발표하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헬기의 능력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려 담수 능력이 8,000리터에 달한다고 하죠. 수리온 헬기의 4배에 달하는 담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헬기에는 없는 물대포까지 가지고 있어서 절벽 등 기존 헬기로는 진화하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화재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헬기야말로 갈수록 심해지는 강풍에 의한 급속도로 퍼지는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에 그 어떤 헬기보다 가장 적합한 헬기로 산림청의 결정은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헬기의 가격은 대당 250억 선으로 물론 100억도 안 하는 KA-32보다는 비싸지만 대당 200억에 가까운 수리온보다는 능력이나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군요. 그럼 산림청은 수리온을 전혀 도입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물론 산불 진화의 주력은 S-64A가 되겠지만 산림청은 이미 한 대의 수리온을 도입했고 2024년도에도 2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S-64A가 초대형 헬기로서 산불 진화에는 뛰어나지만 S-64A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수리온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64A는 우선 가장 큰 약점이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악에서의 등산객 부상 시에 등산객 등을 구조할 수 없고 또 산불 진화 시에는 공중 진화대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공중 진화대란 산불 발생 시 헬기에 의해서 투입되어서 방화선 구축이나 진화 헬기의 유도를 담당하는 인원들이고 전부 헬기 레펠로 투입되는 인원들이죠. 그리고 특히 수리온의 장점은 야간 비행 능력일 것입니다. 야간의 산악지역에서 부상자 발생 시 KA-30이나 S-64A 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산림의 산불 진화는 앞으로는 S-64A가 주력이 되겠지만 수리온도 도입되어서 그 보조수단으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알아본 이유가 수리온이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주력 산불 진화 헬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불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고 그래서 초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S-64A를 KA-32의 후속기로서 우리 산불 진화의 주력으로 삼기로 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고 장비도 여러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은 하나같이 장기 운용을 못하고 현재 조기 퇴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육군에서 운용하던 T-80U와 BMP-3가 퇴역했고 이제 KA-31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산림청도 KA-31을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S-64A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장비들, 특히 KA-32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강력한 힘으로 강한 바람에서도 훌륭하게 산불 진화를 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나친 부품 가격 요구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장비들은 장기간 운용하는 게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더욱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상황은 더 악화할 것입니다. 불곰 사업, 특히 러시아 장비 도입이 성공이었다, 실패였다는 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차츰차츰 러시아 장비들은 새로운 장비들로 교체되어 갈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